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진행했었던 이제 입체 도형 파트에 우리 다면체를 했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인 회전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네, 회전체. 말 그대로 회전체라고 하는 건 잠시만요.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시킨 거죠. 무언가를 회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회전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팔을 벌리고 사람이 돌면 이렇게 사람이 있어. 선생님이 예쁘게 그림은 못 그리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돌면 뱅그르르 원을 그리죠. 그쵸? 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즉 회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돌게 되면 사람에 해당하는 잔인한가요? 이 사람의 머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했었을 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도는 게 아니라 이러한 회전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회전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게 되면 모든 점들이 다 동글게 도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알고 가면 좋으냐면 점이라고 하는 게 점이 무수히 많으면 그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고요. 직선이 또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면을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회전축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러한 평면 도형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얘는 이렇게 돌겠네? 얘네들도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도는 끝점들을 다 이어보면 요런 입체 도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만약 이렇게 쓱 단면을 잘라봤어요.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의 위쪽, 아래쪽 전부 다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옆으로 잘랐었을 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 자르느냐, 즉 옆으로 자르느냐, 아니면 회전축을 품고 자르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회전축을 품고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잘라도 삼각형. 만약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라도 어차피 삼각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축을 품고 자르게 되면 다 동일한 평면 도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옆에 있는 생각 1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방금 전처럼 회전축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돌리게 되면 이러한 원뿔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원뿔이 나왔었을 때 우리 이 원뿔의 다면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삼각뿔이죠. 삼각뿔이라고 하는 애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삼각뿔이라고 하는 건 평면 도형으로, 즉 다면체들로 우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우리는 모서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모서리가 없죠. 근데 하나의 원뿔의 꼭지점으로부터 옆으로 나와 있는 이 모든 애들을 모선이라고 부른다. 모서리랑은 다른 별개입니다. 그래서 모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회전축을 품고 밑면에 수직으로 그어진 이 부분을 높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뾰족한 부분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거 용어들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219페이지 아래쪽에 봐보면 여기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을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앞으로 회전체라고 부를 것이고 그 중심이 됐었던 그 직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다양한 입체 도형들 중 회전체들의 종류들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테니까 그때그때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봐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각불태 다면체를 했었을 때는 각불대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각불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아까 전에 그렸었던 삼각뿔을 기준으로 이런 삼각뿔을 기준으로 내가 옆면을 밑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두 개의 도형으로 나뉘었었죠.
하나는 작은 삼각뿔로 계속 남아있고, 아래쪽 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었죠? 그쵸, 이렇게 생겼었어요. 위에 뾰족한 부분을 잘라주고 나니 아랫부분은 이런 평평한 윗면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윗면이고 얘는 아랫면인가요? 라고 부르지 않고요. 얘도 밑면, 얘도 밑면이라고 불러요. 뒤집어주면 얘도 밑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밑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삼각뿔테라고 했는데, 방금 전처럼 그 삼각형에 해당했던, 직각삼각형에 해당했던 애를 회전시킨 이런 원뿔에서도 만약에 얘를 위를 딱 잘라내게 되면 위쪽에 해당하는 이 원은 좀 더 작지만 그래도 둘 다 원에 해당하는 밑면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원뿔이었던 거를 잘라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즉 평평한 밑면이 하나 더 생긴 것을 우리는 원뿔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전개도 같은 경우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1번을 볼게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마저 그리라고 되어 있고요. 끝점들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주어진 애가 우리 컴퍼스 돌리듯이 같은 길이가 되게끔 요렇게, 얘도 끝점을 기준으로 우선 뒷면은 안 보일 테니 이렇게, 그래서 끝과 끝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하나의 입체 도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회전체가 완성이 되고요. 2번에 해당하는 것도 끝점에 해당하는 것부터 같은 반지름으로 해서 돌려줄 거고요. 이렇게 원이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뒤에는 안 보일 테니 이렇게 이어주시면 작은 텐트처럼 모양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애는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윗부분은 둥글고 아랫부분은 뾰족한,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 된다는 거. 밑에 있는 2번은요, 이미 벌써 회전체. 왜? 우리가 옆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옆면을 어디서 자르든지 그 단면이 다 뭐가 되죠? 그쵸,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회전체인 하나의 병인데요. 고려 청자 같죠? 주어진 이 회전체의 회전축을 그리래요. 회전축을 그리라고 하니 어떤 단면을 돌렸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전축은 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다 돌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돌려진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축은 저렇게 그냥 선을 잘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르는 단면, 그 단면은 어떤 모양인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전체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전축의 수직이냐 아니면 회전축을 품고 자르느냐, 이 차이인데요.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그림처럼 다 어떤 모양이 생기죠? 단면이? 그쵸, 원이 생긴다는 거.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무엇이 됐든 다 원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회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회전축을 품었었을 때, 이때 되게 중요한 성질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회전축을 만약에 품고 자른다 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얘는 지금 현재 요렇게 잘라져 있죠. 근데 만약에 방향을 틀어서 요렇게 잘라도 어차피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 나올 거거든요. 회전축을 품고 잘랐기 때문에 크기도 같아요. 축을 품고 있다면. 근데 가끔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 해당하는 이 구 모양을 회전축을 품고 자르게 되면 다 똑같은 크기의 원이 생겨야 되는데, 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단면을 자를 때 예를 들어 윗부분만 이렇게 단면을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 원은 작겠죠. 그쵸? 그래서 회전축을 품고 자르느냐 품지 않고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전축의 수직 혹은 회전축을 품고 그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된다는 거. 회전체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 단면의 경계는 원이다. 회전축을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하는 거. 합동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같고 무엇도 같아야 되죠? 크기도 같아야지 돼요. 각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를 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단면의 넓이를 가장 크게 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말하여라. 구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그렸었던 거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구라고 하는 애는 어디를 잘라도 사실 단면은 전부 다 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다르겠죠. 사실 구라고 하는 건 회전축을 예로 봐도 되고 혹은 옆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 구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나가게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를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원의 크기가 작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 단면이 가장 넓으려면 회전축을 품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 화면이 확대됐어요. 이렇게 회전축을 품고 잘라주면 된다는 거. 오, 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회전축을 품고 잘라주면 된다라고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는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지 회전축과 그 도형을 그려보자. 이미 완성된 이 회전체를 무엇을 회전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는 얘가 어떻게, 즉 단면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원과 원들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 회전축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만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할 때는 나 회전축 예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가 좀 짧고 아래쪽이 좀 더 긴 사다리꼴, 요런 사다리꼴이 회전했을 때 바로 얘가 된다라고 하는 그림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오늘 했던 내용은 선생님이 봤을 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개념들이라는 거. 1번부터 스스로 해결하기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패들렛에 풀이를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뒤로 가면 건널비나 부피들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도형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을 보니까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을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1회전시켜서 생긴 입체 도형이니까 뭐가 되겠죠? 그쵸? 회전시켜서 얻어진 회전체라고 한다. 원뿔을 그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 그 아래쪽이 되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그쵸? 원뿔 대라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3번도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얘는 직각 표시가 없어요. 그쵸? 높낮이가 조금 다른 걸 보니까 회전시켰었을 때 생기는 애는 이쪽이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이렇게 약간 팽이 모양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 이런 형태들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문제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 요거 중요하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의 넓이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의 넓이가 같다. 이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래요. 그럼 회전축이 누군지부터 볼까요? 이렇게 회전축이 있었겠죠.
그쵸? 이렇게 회전축이 있었을 거예요.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르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잘라진 걸 뜻하는, 한마디로 단면이 전형적으로 원이 나오는 이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원의 반지름 지금 얼마래요?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원의 넓이 구하는 파이 r제곱 10제곱. 그래서 얘는 100파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는 지금은 생략할게요. 2번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회전축을 품으래요. 회전축을 품고 자르라 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K 커팅 하듯이 이렇게 잘라주라는 말이죠.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사각형이 나오는데 사각형은 10, 10 두 번이니 가로에 해당하는 게 20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거 지금 몰라요. H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20 곱하기 H한 그 넓이, 두 넓이가 같아야 된다고 하니 20H가 곧 100파이가 돼주면 되는 거고, 양변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5파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그 넓이가 같게 하는 그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5파이, 당연히 단위 센티미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응용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들을 반드시 하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정리된 패들렛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